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는데 보세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구분되는 것이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금전채권일 때 가압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채권일 때가 가처분입니다. 자, 이게 가압류 가처분의 명령과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은 구분하셔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서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려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되고 피보존 권리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피보존 권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당하는, 피라는 게 그거잖아. 담보되는 채권. 저당권의 본질적 효력이 우선변제권이죠. 따라서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다라고 한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는 얘기잖아. 피보존 권리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 이거를 피보존 권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피보존 권리는 뭡니까? 가압류의 경우에 가압류에서 보존되는 권리는 뭐야? 금전채권이지? 돈 받으려고, 금전채권 돈 받으려고 할 때. 가처분에서 피보존 권리는 뭡니까?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들, 자, 소유권, 이주득이 청구권, 명도 청구권, 철거 청구권 등 특정한 청구권일 때에 가처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려고 하게 되면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대하여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판사님, 내가 갑에게 돈 1억 받을 것이 있습니다. 차용증 여기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돈 받을 거 있습니다. 가압류에 의하여 보존할 권리 1억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를 가압류로 이 사람의 재산을 내가 묶어두지 아니하면 얘가 이거를 처분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집행하려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얘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로 묶어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내가 갑한테 돈 받을 거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보존할 권리,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이 금전채권을 보존하기 이 재산을 묶어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자력으로 되게 되면 승소판결이 효력이 휴지조각화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 원만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압류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법원에서 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서 가압류 명령을 발령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하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가압류 명령의 집행으로서 이 부동산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면 촉탁을 받아서 이 등기부에다 가압류 등기를 기재함으로써 가압류 명령이 집행됩니다. 가압류 명령과 가압류 명령의 집행이 구분되셨습니까? 가압류 명령 뭡니까? 채무자의 이 재산,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법원의 결정이죠. 이게 가압류 명령이야. 가압류 명령의 집행 뭡니까? 집행은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를 기재함으로써 가압류 명령이 집행되는 거야.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겁니다. 채무자 소유의 냉장고, 세탁기, 장로 이런 거 가압류 목록에 있는 이것을 가압류 목록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가압류 명령. 가압류 명령의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관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 가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장로 여기다가 일일이 다 빨간 딱지 갖다 다 붙이는 거야. 이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야. 구분되셨습니까? 자, 가처분으로 갑니다. 보세요. 지금 판사님, 내가 갑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내가 매수인으로서 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딴 데서 처분할 듯한 태세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내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행 청구소에서 승소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나면 내가 승소 판결 받아도 집행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얘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내가 가처분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보게 되면 나오죠? 내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되어 있으면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다 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피보존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죠. 이를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 판결 받아도 집행 불능 상태를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처분 명령의 신청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법원에서 채무자의 이 부동산, 이 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가처분 명령의 집행이 어떻게 돼요? 등기소에 이 부동산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를 기재함으로써 가처분 명령이 집행되는 거야. 가압류 명령과 가압류 명령의 집행, 가처분 명령과 가처분 명령의 집행 구분되셨어요?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집행이 등기부에 기재됨으로써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가 기재됨으로써 그 집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처분금지 가처분 보실랍니까? 교재 330페이지. 330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가처분 등기 목적, 가처분 자, 등기 원인 몇 년 몇 월 며칠 가처분 결정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채권자 긴갑돌이가 가처분 신청했다 아닙니까? 금지사항 뭡니까? 양도, 담보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이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기재된단 말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명령이 집행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어떤 목적물에 경매 목적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B라는 사람의 여기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처분 이거는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도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이해하자고 했었죠. 아까 약속. 그죠? 근데 이게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처분 되어 있으면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 X에게 매각된다라고 한다면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지. 그러면 후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거죠. 아, 주의할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후순위 가등기는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가등기는 언제나 다 모두 다 소멸한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거 뭐라고 했어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는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지.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법정사건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철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됩니다. 나중에 법정사건 설명해서 얘기 다시 할 거예요. 그냥 일단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예외가 아닌 한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합니다. 문제는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A가 가처분 설정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A가 갑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지.
매수하게 가처분했다는 얘기는 가처분에 의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뭔 권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피보존 권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처분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등기초권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등기초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처분했단 말입니다. A가 갑의 부동산을 사기로 하면서 매수인이 자기의 소유권 이등기 초권을 보존하기 위해 처분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그러면 이 가처분은 이게 매각으로 이 부동산이 이게 토지라고 합시다. 이 토지가 매각으로 X라는 사람한테 낙찰된다고 한다면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선순위 가처분은 이거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거죠. 인수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요걸 다시 간단하게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후순위 빼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근저당이 있다. A라는 사람의 가처분이 되어 있다. 그럼 얘는 가처분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등기청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처분권한 자는 가처분해놨다 하더라도 갑이 다른 사람 X에게 못 팔아먹는 거 아니지? 팔아먹을 수 있지. 왜요? 가처분하는 것은 뭡니까? 얘가 가처분권한 자가 처분지 가처분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임시적으로 묶어놓은 거잖아. 왜 묶어두는 겁니까? 나중에 본게임. 자, 이건 가압류 가처분 뭡니까? 보존소송이지. 임시적으로 처분금지한테 묶어두는 거잖아. 자, 본안소송 뭡니까? 가압류라 그러면 돈 달라라고 하는 소송. 이게 본안소송이고. 가처분이다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해달라고 하는 소송. 이게 본안소송이지.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를 대비하여 집행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하여 묶어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가처분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승소 패소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처분권 자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처분만 되는 상태에서 이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 가처분이 그냥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찰자한테 이 부동산 소유권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가처분권 자가 본안에서 나중에 소유권 이득이 해달라고 한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소하게 되면 얘는요 가처분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는데 처분한 거 아닙니까? 가처분권 자 승소하게 되면 이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이 사람 앞으로 된 등기가 말소된다고. 말소 청구돼서 말소되게 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는 거지. 그리고 승소 판결 받게 되면 승소 확정 판결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권 이득 신청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가처분했다 하더라도 본안 승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소유권 취득이 유효하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가처분 해놨다 가처분 등기가 말소될 수도 있잖아.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게 되면 얘는 완전 유효한 소유권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어도 경매 개시 결정한다고. 경매 개시 결정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를 5억짜리를 내가 이렇게 샀다라고 하더라도 가처분권 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본안소송 승소하게 되면 이거 말소된다는 얘기지. 가등기 인수되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가등기 안 해놓은 경우에 가처분하는 거잖아.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권 승소하게 되면 그 소유권 상실하는 거잖아. 그럼 5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가처분이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매각기를 열어봤자 유찰 계속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경매 절차를 사실상 중지합니다. 자, 사실상 중지하는데 언제까지 중지하는가?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본안소송이죠?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경매 절차를 중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본안소송의 결과 A가 갑을 상대로 해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형 청구 소송에서 A가 승소했습니다. A가 승소했다고 한다면 이 땅은 A의 땅이란 얘기지. 을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남의 땅을 경매 신청한 거잖아. A가 승소한다면
A가 승소한다면 갑의 땅이 아니라 A의 땅이니까 을은 남의 땅을 경매 신청한 거잖아.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승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는 취소, 기각됩니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A가 패소했어. A가 패소하게 되면 가처분 이유 없는 거지. 가처분 말소되는 거지. 가처분 아무런 부담 없는 거지. 그럼 또 중렬했던 경매가 속행된단 말입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 승소냐 패소냐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 절차를 사실상 중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가등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매 절차를 사실상 중지한다라는 말은 중지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관행이다 이 말이지 중지하여야 한다 이 말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인데 중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속행할 수도 있다고. 다만 속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행할 때는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으니까 인수되는 가처분은 반드시 여기다 기재해야 되지. 어디다 기재해야 돼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인수되는 권리란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몇 년 몇 월 며칠자 가처분 등기 있음 또는 거기다 간단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자 가처분 이렇게 인수되는 권리를 기재하고 속행해야 되겠죠. 자, 아까 가등기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지 지금. 이게 보세요. 경매 절차를 사실상 중지한다라고 한다면 매각길이 열리지 않는 거잖아. 그럼 나도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매각길이 안 열리니까. 문제는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지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속행하는 거야. 물론 매각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 속행한단 말이야. 이때는 나도 그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거지. 경매에 참가하게 되면 나도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인수되는 가등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란 말입니다.